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 협의회장에 박동주 전 수산인 협회장이 임명됐습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가 차세대 무역인 양성을 위한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민 재판의 적체가 심각해지자 연방법무부는 재판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북한 주민에게 발급된 미국 비자는 모두 10,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밤 추첨하는 파워볼의 잭팟 상금이 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 협의회장에 박동주 전 수산인 협회장이 임명됐습니다. 박 회장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해외 동포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뉴욕 총양사관은 오늘 오후 보도자를 통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가 임명 위촉한 자문위원 및 간부위원 위촉 및 임명 사실을 알렸습니다. 평통자문위원은 뉴욕 협의회가 186명으로 17기보다 15명이 증가했으며 필라델피아 협의회는 17기보다 2명 증가한 55명이 위촉됐습니다. 함께 발표한 간부위원은 직능운영위원회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가 뉴욕 협의회장은 박동주 전 수산인 협회장이 임명됐으며 필라델피아 협의회장에는 정미호 전 필라 한인회장이, 상임위원회는 윤정남 청과협회 상임고문이 각각 임명되었습니다. 기쁘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그 부담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평통에도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 맞대고 일을 해서 우리 교포사회에서 꼭 필요한 그런 단체로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981년 이민과 수산업에 종사해온 박동주 회장은 제19대 뉴욕 한인수산인 협회장, 호남 항우회장을 역임했으며 그동안 평통위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가 차세대 무역인 양성을 위한 글로벌 창업 무역 스쿨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2박 3일의 일정 동안 무역 실무를 익히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는 동시에 전 세계 차세대 인적 네트워크에 동참하게 됩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가 주최하는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 스쿨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손호균 회장과 협회 임원들이 무역 스쿨에 지원한 54명의 차세대 한인들에게 2박 3일의 일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의 차세대 무역 스쿨 프로그램은 미 국방부 육군연구소 출신의 이경석 박사, 브리지포트 대학 이정규 교수, 세계 한인무역협회 이영현 회장 등이 강사로 강의를 진행하고 참가 학생들이 소그룹으로 나뉘어 창업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룹 프로젝트를 해서 그걸 2박 3일간 한 다음에 마지막 날 졸업식 할 때 가장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낸 그룹에 상을 주고 여기서 우승을 하면 다시 세계 한인무역인협회 총회 할 때 가서 거기서 다시 경쟁을 해서 우승을 하면 세계 한인무역인협회에서 투자를 해서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 참가자들은 전 세계 75개국 147개 지회 회원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됩니다. 세계 각지의 차세대 한인들이 무역과 창업과 관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교환하고 나아가 글로벌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살고 있는 필요한 자원이나 그 제품들에 대해서 정보가 교류가 되고요. 그 자리에서 실제로 비즈니스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아마 가장 지금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선후배 간의 그 월드오크 다 차세대들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요일까지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에서 진행되는 차세대 무역스쿨 주요 강의는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되어 있어 누구나 청강이 가능합니다. 한편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는 오늘 저녁 같은 장소에서 연례 갈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갈라에 뱅크 오브 호프의 케빈 김 행장이 기조 연설자로 나섭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빠른 일처리에는 실수가 따르기 마련인데요. 이민재판의 적체가 심각해지자 연방법무부는 재판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이민재판은 속도가 나겠지만 억울한 이민자가 생기는 등 이민자들에게 불리할 전망입니다. 17일 타임 매거진에 따르면 연방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전국의 이민 판사들에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민재판 연기 신청을 되도록 받아들이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메르베스 컬러 수석 이민 판사는 확실한 이유 없이 주기적으로 또는 자동으로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내용이라고 메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이민 재판 건수는 60만 건 이상으로 2011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평균 대기 기간도 2년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잦은 이민재판 연기 허용은 이민법원의 적체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이번 지침은 이민판사의 재량권을 약화시켜 더 많은 이민자들이 더 빨리 추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이민 변호사는 케이스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이민 판사는 최소 한 번은 재판 연기를 허용해 왔는데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받는 이민자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리국과 중범 불체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들을 공청회 없이 곧바로 체포해 추방 재판으로 넘기는 등 이민 재판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북한 주민에게 발급된 미국 비자는 모두 1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년간 북한 주민에게 발급된 미국 비자는 10,000건이 넘었습니다. 연방국무부는 1997년부터 2016 회계년도까지 20년간 북한 국적자들에게 총 1,581건의 비이민 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딴 강력 대응 언급으로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최고조였지만 이 기간에도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된 비자는 1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7건은 상업과 관광 목적의 비자였습니다. 지난 20년간의 북한 국적자들의 비자 발급 추이를 보면 1997년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1,745건, 1998년 1,531건, 1999년 1,643건에 이어 2000년, 2001년 등 모두 1,600건 이상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02년 갑자기 절반인 761건으로 줄었고 2003년에는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 시기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임기 기간입니다. 2004년과 2006년은 222건과 140건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여권 지수에 의하면 북한 주민도 38개 나라를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무비자 입국 나라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입니다. 여권 위상이 가장 높은 나라는 독일이었고 한국은 6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밤 파워볼 추첨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파워볼의 잭팟 상금이 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캘리포니아 복권국은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계속 1등 당첨 티켓이 나오지 않으면서 19일 추첨의 1등 상금이 5억 1,000만 달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추첨에서도 파워볼 번호를 포함한 6개 숫자를 모두 맞춘 당첨 티켓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토요일 추첨을 앞두고 다시 한번 로또 구입 열기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복권국은 이번 파워볼 추첨에서 파워볼을 제외한 5개 숫자를 맞춘 2등 티켓은 LA 지역 삼가와 로버슨 블러바드 교차로에 위치한 76 주유소에서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2등 티켓의 상금은 60만 8,157달러입니다. 한편 16일 파워볼과 함께 추첨된 슈퍼 로또 복권의 경우 6,400만 달러의 1등 잭팟 당첨 티켓이 가든그로브 지역에서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2분기 뉴욕시 경제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실업률을 나타냈으며 노동시장 참여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2분기 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2분기 뉴욕시는 3.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전체 경제 성장률 2.6%보다 높고 지난해 같은 기간 뉴욕시 성장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2분기 민간부문 신규 일자리는 23,400개가 증가했습니다. 역시 전국 민간부문 일자리 증가율 1.5%보다 0.6%포인트 높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일자리 증가는 주로 저임금 직종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9.3%인 9,200개가 저임금 직종에서 창출됐으며 중간임금 직종은 신규 일자리의 32.9%, 고임금 직종은 27.8%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올 2분기 뉴욕시 평균 실업률은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하면서 역대 최저치인 4.3%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분기와 동일했습니다. 이 기간 9만 800명의 뉴욕 시민이 새로 노동시장에 참가해 경제활동 인구도 420만 명을 넘겨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이러한 뉴욕시 경제 성장률 증가에는 벤처 캐피털의 투자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뉴욕시 경기가 향후 6개월 동안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맨해튼 중앙우체국을 21세기 교통 허브로 재건축하는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지상, 지하로 편리하게 연결됩니다. 17일 모이니안 트레이널 재건축 프로젝트의 2차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준비 작업을 시작한 모이니안 트레이널 재건축 프로젝트는 우체국 일부 공간을 허무는 작업이 예정보다 5개월 일찍 완료된 데 따라 본격적인 재건축 공사가 일찍 시작되게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5만 5천 평방피트 규모의 교통허브와 지상의 70만 평방피트 넓이의 식당, 소매점 등을 갖춘 최첨단 역사로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펜스테이션과는 지하로 연결되고 9개의 플랫폼과 선로 17개가 신설되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엠트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8애비뉴 전철과 직통으로도 연결됩니다. 뉴욕주는 이번 프로젝트가 2,500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포함해 총 1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맨해튼 일대 관광산업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뉴욕주 정부 5억 5천만 달러, 엠트랙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항만청 4억 2천만 달러, 연방정부가 6억 3천만 달러를 공동으로 출자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현대의 생활이란 단순한 정보 습득을 떠나 삶 자체를 누리고 살지 못하도록 하는데요. 뉴욕시가 초등학교부터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 교육국은 올 가을 학기부터 12개 학교를 선정해 코딩, 로보틱스,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컴퓨터 기반 업무 수행 강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주니어로 명명된 컴퓨터 강화 교육은 시정부가 런칭한 컴퓨터 사이언스 for All 이니셔티브의 일환입니다. 시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시 초중 고교 공립교 학생들에게 2025년까지 컴퓨터 과학 교육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12개 학교는 퀸즈에서는 PS97 포레스트 파크, PS354 저메인 엘 그린 스템, 인스티튜트 오브 퀸즈, PS81 브룩필드 스쿨 등 3곳이고 맨해튼에서는 PS130과 175 2곳, 브루클린과 브롱스에서는 각각 5곳과 2곳이 선정됐습니다. 칼멘 팔리아 교육감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주니어를 통해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창의력과 협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뉴욕시는 10년간 8천만 달러를 투입해 컴퓨터 과학 교육 분야에 투자해 초등학생과 저소득층 학생 모두에게 컴퓨터 교육 강화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과학 전문 교사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초등학생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값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맨해튼의 3가지 명물은 아름다운 스카이라인, 눈부신 야경, 거기에 교통 체증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맨해튼 내 평균 차량 속도는 시속 8마일로 더 느려졌습니다.
맨해튼의 차량 속도가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맨해튼의 평균 차량 속도는 2010년 대비 15% 줄어든 시속 8마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의 유입 증가가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잦은 지하철 사고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맨해튼을 운행하는 공유 서비스 차량들은 2015년 대비 무려 175%나 늘면서 교통체증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맨해튼의 교통체증이 본격적으로 극심해진 것은 1980년대 중반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첼 모스 뉴욕대 교수는 이 커머스 거래량 증가가 교통체증을 한층 더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스 교수는 아마존의 급성장은 온라인 쇼핑 거래량 상승으로 이어지며 배달 차량들의 맨해튼 유입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폴리 트로텐버그 뉴욕시 교통국장은 교통체증의 주 원인은 뉴욕시의 인구 증가에 기인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최근 앤드류 커머 뉴욕 주지사는 교통혼잡세를 재추진해 교통혼잡을 해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주택 렌트비 상승이 물가 종합지수 상승 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지난 17년 동안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의 주택 임대 지수와 주민의 소득, 생활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주택 임대 지수 상승률은 102% 증가한 반면 물가 지수 상승률은 53%를 기록해 렌트비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2배 가까이 빠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 CPI는 연평균 4.2%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1인 소득 증가율은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3.5%, 일랜드 엠파이어는 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달 남가주 지역의 주택 임대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증가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올해 보고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환자 수는 현재까지 총 22명으로 이 가운데 19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국에 따르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샌퍼난도 밸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지난 한 주 동안 49마리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모기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주민들에게 주택 창문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집 주변 화분 등의 물을 자주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시간 남짓한 사이에 2건의 은행 권총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6일 오후 12시 25분쯤 맨해튼 유니언 스퀘어에 있는 HSBC 은행에 40대 흑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50대 은행원에게 현금을 요구하는 메모를 건넨 뒤 은행원이 이를 피하자 도주했습니다. 1시간 후 용의자는 브로드웨이 선상의 체이스뱅크에 들어가 똑같은 수법으로 현금을 요구한 뒤 은행원이 건네준 현금을 갖고 달아났습니다. 최준희 전 뉴저지주 에디슨 시장이 성소수자 차별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17일 변호사 에릭 골드먼은 최근 최 전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정책연구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최 이사장이 성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해 평판에 손상을 입었으며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사로 활동한 골드먼은 최 이사장이 나에게 게이 커뮤니티에 연락책이 되라고 요청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16일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 폴킴 교육위원이 버겐 카운티 인권국 시니어 서비스부 산하 팰리세이드파크 시니어 액티비티 센터의 디렉터로 임명됐습니다. 펠팍 노인 아파트에 위치하고 있는 펠팍 시니어 액티비티 센터는 하루 평균 100여 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90%가 한인 노인들입니다. 김 교육위원은 이달 28일부터 근무하게 되며 친부모를 모시는 마음으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의 한 식당 영수증에 또다시 아시안을 비하하는 단어가 발견됐습니다. 16일 지기차오라는 한 아시안 여성은 맨해튼 이스트 빌리지에 있는 코너스톤 카페에서 발급한 영수증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습니다. 8월 16일자로 찍힌 이 영수증에는 손님 이름을 칭총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칭총은 아시안을 낮춰 통칭하는 은어로 차오는 친구 어머니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다가 받은 영수증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곳에 따라 가끔 흐리는 날씨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월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무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